미용사의 기술을 성장시킬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딱딱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롱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용사가 성공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와, 이걸 빨리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미용 경력 3년, 7년, 12년차 미용사 3분과 꾸준히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강의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 피쌤 아니면 카이정쌤, 금강연아, 미용실 연구소 등등 이런 영상 거의 100편 가까이를 보고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 미용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선 미용사라는 직업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성형외과 한번 가보셨나요? 성형외과에 가면 처음에 상담사분이 계시죠? 그 상담사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시술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고객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 코가 좀 낮아요. 여기가 이 콧등 이 위에가 조금 낮은데 이걸 좀 높여서 여기 사진처럼 이런 사진이 되고 싶고, 그리고 제가 볼이 조금 넓어서 이걸 살짝 줄이면 이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상담사분이 고객님 코 같은 경우에 이 사진처럼 되기는 물론 가능하고요. 근데 요 콧등에 있는 여기에다가 보형물을 조금 넣고, 근데 이 보형물 넣는 시술은 이 정도 가격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하면서 이 콧볼까지 같이 한번 줄여보세요. 이렇게 상담사분이 저에게 제안을 또 추천을 해주시죠. 그럼 제가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죠? 이제 의사쌤한테 가서 지금 상담사분이 해주셨던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죠. 네. 고객님 지금 이 상담 내용으로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 해드릴게요. 이렇게 의사쌤이 마지막 최종 확인을 하시고 시술에 들어갑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성형외과 얘기를 하고 앉았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상담사와 의사의 역할이 모두 있는 게 바로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의 특징입니다. 바로 기술직 플러스 서비스직이죠. 그리고 요즘은 SNS,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또 퍼스널 브랜딩까지 해내야 합니다. 요즘 말하는 육각형 인간입니다. 특히 이 혼자서 기술, 서비스, 홍보, 트렌드 파악, 자기 관리까지 해야 되는 정말 만능 직업이 되어버렸죠. 점점 그 직업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즘 미용사라는 직업의 특징은 다재다능해야 한다입니다. 자, 미용사라는 직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방금 해봤고요. 이번에는 미용업에 대한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미용업은 효율성이 좋은 업종일까요? 매출하기 좋은 업종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용이 매출하기에 비효율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15평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에서 음식점은 1시간에 10명 또 20명 정도를 받을 수 있고, 또 화장품을 파는 업이라면 30명, 40명에게 매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용은 예를 들어 10번 기준으로 한 2시간 정도가 걸리죠. 많이는 3, 4시간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 그 3, 4시간 동안 많아야 2, 3명, 적으면 1, 2명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 대비 매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시술을 위해서 2시간 정도를 비웠는데 노쇼가 발생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날 매출의 타격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또 미용은 직원을 고용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미용사는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에요. 바로 기술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편의점보다 직원을 고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업무를 알려주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직원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술의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인센티브를 주었는데도 성과라던가 업무 효율이 다 다르죠. 그래서 매장에서 계속 꾸준히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해서 잘 키워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얼마 안 돼서 나가는 일이 벌어지거나 또는 본인이 개인 샵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이 직원을 고용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음식점 같이 여러 매장을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미용실은 하나의 자격증으로 하나의 매장만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직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미용실을 계속 확장해 나가기 위해선 믿을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직원과 함께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미용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 미용 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미용사를 알고 미용업에 대한 특징을 잘 알아야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도 제가 제시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용사와 미용업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성공하는 미용사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미용사는 기술직 플러스 서비스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술과 서비스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제가 생각하기엔 최우선은 기술입니다. 아무리 고객 CS를 잘 해도 고객님이 내가 받은 시술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고객님은 다시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 미용사는 재방문율이 낮은 거예요. 재방문율이 낮다면 계속 신규 고객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아시잖아요. 신규 고객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미용의 본질은 기술입니다. 특히 기술직은 계속 발전하고 또 발전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내가 5년 차건 10년 차건 다양한 모발과 새로 나오는 트렌드 또 디자인들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걸 공부하고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음식점처럼 한 가지 레시피로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죠.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기술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미용사의 기술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단지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제가 미용사의 기술을 성장시킬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딱딱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방법은 10년 이상의 미용 경력을 가지신 분과 또 월 매출 2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계신 미용사분들과 상담을 하고 또 관련 영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시술 찾기. 우리는 그걸 시그니처라고 부르죠. 이 시그니처가 기술직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술직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도 누구는 뭐 바닥을 잘하고, 누구는 벽지를 잘하고, 누구는 전등을 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테리어 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왜 기술직들은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파트가 있을까요? 그게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시그니처. 근데 이 잘하는 게 내가 좋아하면 더 좋겠죠. 내가 커트도 해보고 염색도 해보고 파마도 하는데 내가 이게 잘 맞아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시술을 할 때 고객님께 기쁨을 드리는지, 어떤 시술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나만의 시그니처 방향을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미용 강의 듣기입니다. 혼자서 100번, 1000번 연구하고 고민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주짓수라는 약간 이렇게 격투하고 MMA 약간 이렇게 싸우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게 너무 좋다고 해서 그냥 강의만 계속 보고, 아니면 제가 상상으로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저렇게 해야겠다 만약에 생각을 하고 10년 동안 한다고 해서 제 실력이 좋아질까요? 분명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짓수를 잘하는 관장님 아니면 또 국가대표에게 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나요? 라고 해서 그 기술들을 충분히 배우고 나서 돌아와서 그 기술들을 연습하고 성장하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 강의를 꾸준히 들으셔야 해요. 그럼 처음에 시그니처를 정했죠? 그럼 그 시그니처를 잘 하시는 강의들을 최소 2-3개, 많이는 10개 정도를 계속 꾸준히 참석하시면서 참가하셔서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돌아와서 100번, 1000번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시술 시간도 줄이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서울 경기권은 이렇게 강의를 참석하기가 좀 편하실 텐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아카데미라던가 아니면 강사님들이 이렇게 지역으로 내려오실 때 꼭 참석하셔서 뭐 10만원, 15만원, 뭐 2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강의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여서 알려주는 걸 바로 습득하세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간을 돈으로 사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그니처도 정했어. 내가 교육도 열심히 다녔어.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미용은 기술직이잖아요. 또 이걸 보고 바로 하실 수 있는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해요. 이게 뭐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해야지 하면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딱 정한 시간이 없으면 연습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는 시간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일주일을 근무하면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내가 배웠었던 A 기술에 대해서 단발에도 해보고 장발에도 해보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일주일 마지막 일요일에 내가 이번 주에 실패했었던 시술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내가 원래 3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 5시간이 걸린 시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시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이 시술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해야겠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의 내가 월, 화, 일은 내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투자하겠다는 연습 시간을 정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시그니처를 아무리 정해도,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멘토 찾기입니다. 멘토라고 아시죠?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연습을 혼자 하다 보면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 혼자 하다 보면 원래 이게 손목을 꺾으면 안 되는데 손목을 꺾어서 하는 이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혼자 하면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내가 연습하는 것들을 옆에서 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멘토를 꼭 찾으셔야 해요.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근무하신다면 나의 선배들 아니면 그 프랜차이즈에 있는 강사분들에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개인 샵에서는 멘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강의를 다니시면서 이 선생님한테는 내가 꼭 배워야겠다, 이 선생님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이 기술만큼은 완성해야겠다 라는 이런 선생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한테 다가가세요. 다가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카톡이라도 계속 꼭 미용이 아니더라도 주고받으면서 친해지셔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계속 물어볼 수 있는 라인, 멘토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미용 성장에서 중요하죠. 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건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미용사라면 다양한 상황과 나의 감과 느낌으로 이 머리를 해결해낼 수 있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라던가 내가 감으로 하고 있는데 실패를 하는 확률이 좀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론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미용사분들이 이론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결국 미용은 화학 제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커트는 또 별개일 수도 있지만 파마약이나 염색약 모두 화학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내가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빛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발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죠. 모발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발이 화학 제품을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킨다, 이 정도.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약재, 여기에 주성분이 뭔지, 환원제는 뭔지, 보조제는 뭔지 등등 이런 각 성분들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지 시술의 자신감도 올라가고 실패 확률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방법을 하고 계시다면 미용사의 본질,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성공하는 미용사의 기본을 갖추시게 된 겁니다. 기본이라 하면 이걸로 성공하기 좀 힘들겠죠? 네, 너무 슬프게도 이제 기술만 가지고 성공하는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5년, 10년 전에는 기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무언가를 충분히 매출을 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미용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미용이 최고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미용 기술이 상향 평준화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그냥 중간 정도는 해, 이런 느낌의 미용실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유명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실력 있는 개인 살롱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건물에 2, 3개씩 있잖아요. 너무 포화 상태라서 이 얘기인 즉슨 이제 기술만으로 고객들의 선택을 받는 건 너무 힘들다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지에 왔습니다, 미용이.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성공하는 미용사에게 필요한 서비스 능력과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접하시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